국내외 주요 증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채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세계 채권 가치가 지금이 최악이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네. 채권 가격, 금리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좀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2020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발생했을 때는 제로 금리로 갔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채권은 이제 원금이 보장돼 있죠.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제 뭐 국채 같은 것도 그렇고 회사채도 원금은 보장돼 있고 이제 그 매년 확정된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하는 좀 장점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채권도 거래가 되거든요. 주식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이 거래 가격이라는 건 금리랑 항상 좀 전반대로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최근에 가파르게 이제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 금리도 근데 이 금리라는 것도요. 근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금리가 있고 단기 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보통 이제 10년짜리 막 이렇게 좀 긴 만기가 긴 거를 장기 금리라고 하는데 이 장기 금리는 경기에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장기 금리가 움직이게 되고 근데 지금은 그 장기 금리보다 이 단기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에 또 연동이 됩니다. 기준금리 뭐냐면 우리 한국도 이제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FOMC 열어서 1년에 한 8번 정도 금리 결정을 하는데 그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단기물 2년짜리 금리가 이제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2년짜리 금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바로 올리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단기물이 올라갔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물과 연동된 당연히 그 채권 가격이 가파르게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근에 채권 가격이 좀 단기 채권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짚어볼게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연준의 매파적인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는데 하락하는가 싶더니만 하루 만에 또 반등에 성공을 했고 또 간밤에 마감한 증시 보니까 다시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제 뭐 프랑스어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빼따꼼플리라고 예. 선반영한다. 그런 이제 좀 격언이 좀 있는데 이게 주식의 속성 중에요. 주식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예. 지금을 절대 반영하지 않고 뭐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근데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린다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연말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고 너무 물가가 높으니까 파월 의장도 계속 금리 올리겠다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막상 올리기 전까지는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투자들이 좀 매수를 꺼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악재가 노출됐을 때는 아 이제 더 이상 나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 격언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FOMC에서 지난주에 금리를 올리자마자 당시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거의 한 4% 가까이 하루 만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호재든 악재든 현실화됐을 때는 좀 반대 현상이 나온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가 지수가 이렇게 좀 최근에 뭐 오늘은 조금 흘러내리고 있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2,600까지 갔다가 좀 이렇게 2,700 회복하면서 좀 안정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악재가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는 그런 좀 부분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새로운 뭐 악재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불확실성의 좀 완화 이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중국이 조금 우리나라를 조금 이제 힘들게 했던 게 지난주에 홍콩 증시가 엄청나게 좀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의 선전시가 이제 봉쇄령이 좀 내려졌잖아요. 일주일 동안. 근데 1,700만 명이 사는 도시가 봉쇄령이 내려지면 중국 소비에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실적에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흔들렸는데 그래도 이번 주 들어와서 봉쇄령이 풀리고 중국의 또 공격적인 좀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실제 세금 환급 조치도 좀 일부 있었고 또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또 관세 면제한다는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세가 좀 만약에 면제가 되게 되면은 물가에 좀 도움이 되겠죠. 물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좋은 뉴스들이 또 주변에서 조금씩 확산이 되면서 증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뭐 0.2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 말고 실제로 0.5%포인트 이른바 빅 스텝을 미 연준이 단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요 그렇게 네. 큰 영향은 없다고는 일단 보고 이미 있어요. 시장이 예상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3월에 올릴 수도 있었거든요. 네. 3월에 0.5% 올린다는 확률이 되게 원래 높았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냐면은 당시에 그때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발생을 하니까 네. 아 3월엔 0.5% 빅스텝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오면서 0.25%로 올린 거고 다만 이번에 파월 의장의 연설을 계속 봤을 때는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네. 지금 연준 의원들도 FOMC가 끝나자마자 계속 지금 발언을 쏟아내요. 잡아야 된다. 일단은 경기를 좀 희생해서라도 물가를 잡는 게 우선순위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소비에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는 지금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지금 0.5% 올릴 것이라는 좀 확률이 한 50% 이상으로 좀 올라갔고 최근에 거의 7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도 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FOMC에서는 금리를 아마 크게 올릴 거는 같은데 다만 이런 것들도 시장은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됐을 때는 또 이번처럼 반대로 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그 이후에 자산 시장은 뭐 어떻게 변화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금리가 오르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서두에 채권 얘기를 했지만 네. 채권에 제일 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채권 가격은 금리랑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금리가 오를 때는 보통 이제 두 가지잖아요. 물가가 오를 때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가 오르고 금리가 올랐을 때 보면 그러니까 물가 오르고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를 보면 증시가 다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금리 오르면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닐까?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 시장이 좋았던 경우가 되게 네.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연장선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 정책 공약이라든지 개발 공약을 실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정권 새 정부 출범기에는 뭐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분석들도 꽤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뭐 그런 통계가 좀 맞고요. 물론 이제 뭐 모든 정권에서 그랬던 건 아니고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그땐 금융위기가 좀 발생했기 네.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수익률들은 첫 해에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또 신정부가 들어와서는 여러 다양한 공약들이 있고 대부분은 다 이제 경기 회복 쪽에 또 초점을 맞추기 네. 때문에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좀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산업에 돈이 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직 이제 그 뭐 당선인께서 아직은 좀 남아 있지만 시기가 어쨌든 공약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뭐 원자력이라든가 건설 이런 쪽에 대해서 뭐 기대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이제 정책 수혜주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네, 이사님 그래도 실제로 최근 주목받았던 게 뭐 건설업주, 철강 관련 대주 이런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개발과 관련된 네네. 그 주식이라서 그런 건가요? 일단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이라든가 또 철강도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면 네. 그 원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또 이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상승과도 좀 약간은 맞물려 있어요. 보통 이제 금리가 오를 때는 그 보통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데 좀 저평가된 기업들에 좀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금리가 낮고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좀 성장주에 좀 돈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과 지금은 금리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좀 흔히 말하는 전통의 가치주, 무거운 기업들이죠. 뭐 건설, 철강, 기계, 네. 조선 이런 쪽으로 가는데 또 한 가지 이쪽이 또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그래요.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보통 철강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고유가 시절에 뭐 사우디나 이런 데서 수주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기대감까지 좀 맞물려 가지고 한국의 이런 전통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강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최근 은행 관련된 주가도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던데 이건 역시 뭐 금리 인상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그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은행주들이 이제 올해부터 아마 분기 배당 기대감이 지금 되게 네. 높아졌어요. 뭐 제가 알기로 KB금융도 아마 정관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올해 아마 이제 분기 배당 가능성도 높아졌고 저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께 한 번씩 질문을 할 때 보면 은행주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부분 배당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매력이 높아지는 게 일단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너무나 저평가돼 있었죠. 그리고 정부 규제가 좀 강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번에 이 당선인의 얘기를 보면은 결국 좀 그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럼 아무래도 대출이 결국 은행의 성장을 또
그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까지 녹아들면서 최근에 은행주도 좀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주식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 SDS 블록딜 시간 외에 대량 매매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일가가 추가 지분 매각에 나설지도 관심이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그룹이 그 상속세를 이제 내야 예. 되잖아요. 네. 이제 이건희 회장의 그 상속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미 확정이 돼 있었어요. 이제 날짜가 4월 25일까지로 지금 돼 있었는데 지금 그 날짜 전에 이제 선제적으로 매도가 나왔고 삼성 SDS는 아마 이제 이부진 이서연 씨 지분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네. 오늘 또 공교롭게 삼성전자도 그 홍나희 씨의 그 지분이 매각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90만 주 정도 되는데 뭐 할인율은 좀 낮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 큰 영향은 안 주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요 정도 물량을 좀 매각을 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당장 매도는 안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부연납 제도를 좀 이제 이번에 하기 때문에 6분의 1을 먼저 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5년간 분할로 납부하기 때문에 네. 당장 이제 이걸 끝내고 나면은 급하게 매도할 이제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분 매각은 당분간은 없을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삼성전자에 뭐 반도체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빠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뭐 삼성 SDS가 사업이 잘못돼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단지 대주주의 이런 매각 때문에 수급이라 그러죠. 흔히 말하는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수급 이슈가 좀 완화되면 기업 가치를 따라가는데 삼성그룹의 어떤 기업 가치가 앞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개별 기업의 주가 추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좀 조심스럽긴 네. 하긴 한데 이 삼성전자라는 게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워낙 크고 또 국민주 사실상 국민주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면 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 뭐 8만 전자, 9만 전자 생각하셨다가 지금 오늘 현재는 지금 7만 전자도 깨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얼마 전에 주총에서도 네. 이 그 주가와 관련된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주식 주가 추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방송에서 뭐 쓴소리가 좀 그러긴 한데 그냥 많은 주주분들의 얘기를 저도 이제 들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삼성이 뭔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항상 기대가 높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좀 자꾸 나왔다. 그래서 애플과 비교를 좀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뭐 GOS 이슈라고 뭐 많이들 뉴스 들어보셨겠지만 물론 이제 사과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주주분들이 원하는 거 이거 사과에서 그치지 말고 좀 경영혁신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재발을 좀 방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TSMC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주분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높은데 아직은 좀 성과가 좀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삼성이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고 그리고 삼성그룹을 저는 그래도 기대하는 게 그래도 숱한 위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삼성그룹이 그동안 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를 딛고 반도체 세계 1위가 됐고 갤럭시로 세계 1위가 됐던 또 기업이니까 그런 또 과거의 어떤 이력을 본다라면은 이번 위기를 또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삼성이 또 어떻게 해주느냐. 그게 주가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최종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개인 네. 그 투자자분의 몫이기 때문에 이사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 또 있죠? 네, 기준금리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주열 하는 총재가 그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네.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기, 규모가 또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작년에 선제적으로 먼저 3번 정도 올려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여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한국도 좀 급해진 게 이게 잘못하면 금리 차가 역전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연준의 목표는 올해 미국 금리를 1.9%까지 올리는 건데 네. 현재 한국은 1.25%라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제 금리 차가 역전되면 자본이 또 유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주열 총재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한 3번 정도 더 올리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안 올릴 수는 없는 게 지금 물가가 좀 너무나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물가 상승에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대부분 좀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아마 한국은행도 이번 이제 총재가 새로 또 이제 임명이 되셨지만 누가 오더라도 올해만큼은 그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좀 바뀌지 않을 거다.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